옛날 옛적, 그러니까 비디오 세대인 분들은 이런 영상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흑사병, 그러니까 페스트가 창궐했다면 한국에서는 두창, 호기, 마마 등으로 불리던 천연두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1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다고 알려집니다. 문제는 이 병이 너무나도 만성적으로 존재했다는 건데요. 너무나도 자주 유행한 탓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걸리는 병이라는 뜻의 백세창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천연두는 1세기 무렵 중국이 지금의 베트남 지역 원정에서 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한반도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죠. 천연두는 대략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두 번째 단계에선 얼굴과 팔다리에 발긋발긋한 돌기가 솟아나죠.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돌기가 콩알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곧 돌기가 곪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병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딱지가 생겼다가 곧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병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바로 공보자국이죠.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보면 얼굴에 공보자국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많은데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천연두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도 천연두에 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숙종 6년 9월 8일 한양도성에 천연두가 유행합니다. 숙종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어 궁에서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궁궐에 출입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월 18일에 숙종의 왕후인 인경왕후가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숙종도 밤새 토하고 시달리다가 간신히 잠에 드는 바람에 왕후의 위급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3년 뒤인 숙종 9년 또다시 천연두가 유행합니다. 결국 왕도 천연두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숙종의 경우에는 병이 호전되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비록 면역이라는 개념은 알지 못했을지언정 일단 한번 천연두에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이 잦았던 만큼 천연두의 성격을 잘 파악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에 일부러 걸리는 것이었죠. 종두법이 개발된 겁니다. 종두는 두창을 씹는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두창을 씹는 게 종두인 것이고 인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걸리는 것이 바로 천연두인 것이죠. 따라서 천연두라는 용어는 종두법이 생긴 이후에야 성립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처음에 사용되었던 종두법은 인두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두를 씹는 방법이었죠. 두창을 약하게 앓고 회복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의 딱지를 모아서 이를 가루로 만들고 물에 개어서 즙을 만든 뒤 이를 솜에 적셔 콧구멍에 끼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병을 옮겨서 약하게 천연두를 앓으면 면역이 생기는 원리를 사용했던 것이죠. 몸에 작은 상처를 내고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문질러 넣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 방법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가 18세기 초에 유럽으로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두법으로 걸린 병이 악화돼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경우였죠.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98년 마침내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우드법을 개발하게 되죠. 우드법은 소액에서 발생하는 두창을 이용해 백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소젖 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속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제너는 우두에 걸린 여성의 고름을 채취하고 이를 소년에게 주입하여 면역력을 준 뒤 천연두 환자에게서 뽑아낸 진물을 상처낸 소년의 양팔에 문지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 소년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2년 뒤에는 실험군을 23명으로 늘려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되죠. 인두법보다 안전한 우두법의 효과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조선에선 박제가가 인두법을 처음으로 실수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자신의 책 마가회통의 부록에 우두법을 소개했죠.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대만 하더라도 서학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개항 이후 지석영이 일본으로부터 우두법을 배워와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천연두는 WHO에 의해 멸종이 선언된 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까다로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정복당한 유일한 병이기도 하죠. 천연두 바이러스는 현재 샘플만 존재하고 있을 뿐 이미 수십 년째 전 세계에서 감염된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겨낸 대표적인 전염병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